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시면 네 번째 도시정비사업 체계도 우리가 그 지난 시간 전 시간에 설명드린 거는 도시정비법에 관한 용어 정리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체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크게 나누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 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뭐였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었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정비 사업이 있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루어지는 부분이 도시군 계획 사업 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인가.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인가받는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해서 우리가 체계를 가지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그렇죠. 정비법을 통해서, 도시정비법을 통해서 나오는 정비사업만 설명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을 통해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비사업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또 뭐죠?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세 가지가 있다고 했던 거. 도시개발 사업에는 우리가 개발 사업 시행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 있고, 혼용, 그 다음에 그 환제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사업에 대한 종류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뭐였죠? 기반시설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도시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정비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도 전부 다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225페이지 보시면 정비 사업의 체계와 행정계획, 그리고 정비법의 구성 체계 나오는데, 225페이지는 크게 볼 게 없고, 226페이지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에 뭐죠? 3단계 절차도 해서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정비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정비 구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이 국가 계획이 있었죠. 국가 계획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계획을 우리가 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국가 계획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역 부분 빼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 계획이나 기본 계획은 전체 틀을 짜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해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게 국가 계획, 기본 계획, 그리고 관리 계획. 그런 것처럼 이 정비 사업도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방침. 기본 방침이 있고, 나가고자 하는 방침, 그리고 기본 계획이 있다고.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는 정비 계획 부분은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가지고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부분은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거의 개념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뭘 하죠? 처음에 수립을 하죠. 그렇죠? 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수립에 대해서 뭐죠? 그렇죠? 승인을 받는. 수립을 했으면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확정도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은 CC 계획하고 뭐죠? 관리 계획하고 똑같이 이거는 뭐 하죠? 입안을 하죠. 안을 올립니다. 그럼 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 하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이라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한다? 인가 개념으로 한다고 얘기했죠. 그것만 조금 다른 겁니다. 그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처음에 뭐 있죠?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확정이나 승인받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안을 올리게 되죠. 그 안을 올린 사람이 곧 뭐 한다? 결정을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처음에 정비에 대한 기본 방침, 어떤 식으로 나가고자 하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 뭐죠? 그렇죠. 기본계획을 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비계획. 정비를 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정비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방침은 국가계획 개념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기본계획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똑같이 기본계획을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에 대해서 확정이나 승인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한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확정이 되고 승인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하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안을 하는 거죠. 안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안을 짜고 그 안 짠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부분을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정비계획이나 정비법이나 뭐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사업은 전부 다 인가 개념으로 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기본적인 틀을 짤 때, 그렇죠? 기본적인 틀을 짜게 될 때,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짜게 될 때는 큰 도시 위주로 기본 틀을 짠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소규모 도시는 뭐죠? 기본 계획을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그 두 번째 라인하고 세 번째 부분에 시군이 있었죠. 그럼 시군에서 군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기본 계획을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지사가 봤을 때 시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시는 대도시와 일반시가 있는데 일반시는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도시 부분은 거의 다 하겠죠. 그렇죠? 수립을.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을. 그러면 정비 계획을 해나갈 때는 입안을 할 때는 입안권자가 주로 뭐죠?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관할구역에 있는 밑에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안을 올리겠죠. 그 안을 올리는 사람이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두 번째 라인 밑에 있는 구나, 특별시 밑에 있는 구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나, 군이 안을 짜서 위로 올리면 누가? 그렇죠. 위에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그것에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정비 계획을 하면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하고 구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입안해서 자기네들이 뭐죠?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시하고 구는 각각에 대해서 입안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226페이지가 그 얘기고 227페이지는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흐름도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도는 제일 먼저 뭐부터 정한다고요? 기본 방침부터 정한다고요. 기본 방침. 어떤 식으로 나가자는 그 방침부터 정하고 그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가 도시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짭니다. 그럼 기본 계획을 짤 때 우리가 짜는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있겠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누가 된다?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차피 도시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 수립권자. 그런데 특별시에는 특별시장이 수립하면 되고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되고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면 되고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군이 있는데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나갈 때
기본적인 계획을 짤 때는 작은 도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구는 하지 않고 시도 도지사가 봤을 때 수립할 부분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 생략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무사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시까지는 하게 됩니다. 그럼 수립권자 누구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이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수립권자? 그렇죠.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짜는 수립권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이 되는 거죠. 시장은 대도시시장과 뭐가 있어요? 그죠? 대도시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시장이라 묶어서 보통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대도시 시장이 있고 일반 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관할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하게 되고 기본 계획을 짤 때는 작은 도시 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군수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군수는 기본 계획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거. 됐나요? 그러면 수립권자가 정해지면 항상 얘기했지만은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하고 그다음 뭐죠? 승인을 받으면 되죠. 아니면 확정하든지. 그럼 확정을 하는 건데 이거 기억나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뭐 하면 된다? 자기가 직접 확정하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바로 대도시 시장 말고 우리 시장 군수일 때는 위에 있는 누구한테? 그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조심할 게 대도시 시장은 야 내가 50만 이상 되는 시장인데 야 나도 정비하는 부분에 기본 계획을 보통 짤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나 50만 이상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장,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대도시장과 일반 시장을 쪼개지고 일반 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보고 누구한테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뭐죠? 직접 확정하는 걸로 아시겠죠? 직접 확정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수립하고 난 뒤에 확정. 그리고 밑에 있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뭐 하는 걸로?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걸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하고 난 뒤에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처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자주 보시고 자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뼈대 부분에 관한 내용을 왜 나중에 하지 않고 지금 하냐면 계속 앞으로 반복하려고. 이걸 나중에 한번 하고 끝내니까 계속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11월, 12월 달에 막 하려고 하는 뭐죠?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놓으면 앞으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 살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11월, 12월 강의를 돌려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본 계획을 짤 때는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몇 년 단위냐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기본 계획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몇 년 단위? 그 관할 구역 부분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기본 계획을 짤 때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짤 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강산이 변할 정도가 되면 이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래되면 10년 단위로 정비 계획에 대한 세워야죠. 기본 계획을.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보고 이게 또 뭐냐면 10년 단위로 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계획을 짠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이 타당성 분석이 언제가 되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항상 이 기본적인 정비 기본 계획을 짜잖아요. 짜고 난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이게 수정안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을 대통령 선거 5년 단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 정도 되죠. 그래서 몇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년마다 이게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다시금 반영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본 계획을 짤 때 작성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무 기준 없이 작성을 짤 수 없죠. 그래서 그 작성 기준과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하죠? 당연하죠. 기준 국장. 그렇죠? 기준 국장. 이렇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해서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짜놓습니다. 기본 틀을 짜놓죠. 그러면 이제 그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뭐죠? 세부적인 정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비 계획을 할 때 알아주셔야 될 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입안을 올리는 입안권자가 있겠죠. 이런 안들. 그럼 입안권자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입안권자가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서 안을 올리면 누가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지정권자가 그 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뭐를 올리냐면 이런 구역, 지역에서 구역에서 우리 지역 부분에 이렇게 정비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안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을 보고 그 해당되는 지정권자가 그 정비 구역을 정할지 안 정할지 우리가 딱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안 정비 계획에 대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입안을 올리면 그 정비 구역을 정하는 자는 누구다? 지정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안권자가 지정권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보죠. 입안권자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안을 올리는 거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위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국장까지 안 들어가요. 우리가 국장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구역을 정하는 경우는 어디다? 구역을 정하는 경우는 위에 있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을 올리는 건 누구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올린다는 거.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렇죠. 보시면 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그리고 특별자치시 밑에는 없으니까 특별자치시장이 직접, 특별자치도지사도 밑에 없으니까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장하고 군수가 입안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이 되게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정비 계획을 할 때 기본 계획을 짜고 난 뒤에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정비 계획을 짜요. 그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짜는 자가 누구냐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 됐나요? 저기 특별자치시 내려옵니다. 특별자치도 밑으로 내려와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내려오고 여기에 내려옵니다. 그럼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다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시장, 군수 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 줄여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면 여기 시장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장, 여기 있는 군수, 저기 있는 군수, 그리고 여기 등에 구청장까지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안을 올리는 자들은 누구다? 기초자치단체 밑에 있는 안을 올리는 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안을 올리는 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그래서 합쳐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시장, 군수 등은 누구다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장, 군수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등이랑 그 뒤에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군수는 도 밑에 있는 군수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도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입안을 합니다. 그럼 입안을 하죠? 입안을 하면 누가요? 그렇죠? 입안을 하면 위에서 안을 올리면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안을 올리면 그래, 오케이, 너희들이 안을 올렸으니까 여기 이쪽 구역을 내가 정비하는 구역으로 정해줄게. 그래야 그 정비 구역이 정해져야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행자를 정해가지고 그 시행자들이 이 관할 구역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가를 받으면서 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밑에 있는 자들이 정비하는 것은 밑에 있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이 활약 자체를 엄청나게 활약하기 때문에 그 활약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구역을 정하는 사람은 어디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자기들이 직접 입안을 하면 자기들이 직접 구역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입안을 하고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게 아니겠죠. 협의하고 심의하고 정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겠죠. 뭐 그냥 정하겠어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군수도 자기네들이 입안했잖아요. 입안한 걸 도지사가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정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가 조심하셔야 돼요. 도지사가 안 정해요.
그럼 누가 정해요? 시장 군수가 직접 구역을 정합니다. 각각. 됐죠? 그렇게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워낙 뭐냐면 정비하고자 하는 곳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허가 부분하고 비슷하게 정비하는 부분은 워낙 넓어요. 워낙 넓기 때문에 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도 전체 부분 가지고 정하기 힘들고 각각 시나 군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 조심하시면 돼요. 특별시 밑에 구청장이 여기를 우리가 뭐죠? 여기에 대해서 안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구역 정해주세요 하고 정비 계획을 통해서 안을 올리면 그 구역을 정하는 자는 누구예요? 특별시장이에요. 그리고 구청장이나 군수가 안을 짜서 입안을 올리면 정비 계획에 대해서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정하는 자는 누구예요? 광역시장이에요. 이게 헷갈린다고 이게.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요? 정비 구역을 정하는 자는 두 번째 라인인데 도는 아니고 시군 이렇게 됩니다. 됐죠? 정비 구역을 정하는 자는 누구다? 여기 이렇게 되고 안을 올리는 자는 구청장, 군수가 올리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면 되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시군은 자기네들이 입안해서 자기네들이 뭐 한다? 그렇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구역을.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입안을 올리는 자들이 누구다?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뭘 하게 되죠? 입안을 올리는 겁니다. 그 안을 통해서 확정, 즉 뭐가 되면 지정이 되면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입안을 올린 자들이 관할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를 정하고 그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가 받을 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는 거예요. 왜? 입안을 올린 자들이 이렇게 정비하겠다 한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거예요. 되나요? 그거를 안 헷갈리시면 돼요. 구청장한테 받고 시장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한테 받는 거예요. 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받는 거라고.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입안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되는 거야? 또 하나가. 그렇죠? 아까 앞에서 봤던 구청장 등. 구청장 등이란 것은 구청장하고 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시에 있는 군수. 여기 군수는 도 밑에 있는 군수.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그래서 정비법에서, 이게 좀 약간씩 들리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될 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예. 당연히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제 시작해서 이 부분을, 예?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처음 시작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힘든 건데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거를 계속 반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게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자주 조금 봐주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그러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기네들이 정비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하잖아요. 그 입안한 것을 누가? 바로 자기네들이 직접 뭐 한다?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구역을. 됐죠? 그리고 구청장 등, 구청장과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가 입안한 거는 그 위에 있는, 구청장 위에 있는 건 누구? 특별시장이. 그리고 군수 위에 있는 거는 누구? 그죠? 광역시장이 각각 지정을 합니다. 구역을.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 두 개.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지금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정해지죠. 그리고 난 뒤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요? 정해지면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세운 입안권자가 시행자를 뭐죠? 정합니다. 지정을 해요.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서를 가지고 시행자가 뭐죠? 사업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시행계획을 세우겠죠.
그걸 세우면 이제 누구한테? 입안권자한테 그 정비계획을 기본적으로 안을 올렸던 자가 시장 군수 등,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유사 세 번째 라인한테 와죠?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인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인가 고시가 끝나면 이제 뭐가 돼요?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죠? 분양 신청을 합니다. 이제 분양 신청을 누가 하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떤 사업을 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든, 그 다음 또 누구? 재개발 사업을 하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하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건축물, 그리고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뭐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죠. 그럼 그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그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자니까 내 분양 부분 이거 할게 하고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30일 이상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이게 또 기간이 너무 짧으면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연장하는 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 그래서 분양 신청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누가 하죠? 신청하는데 그 신청하는 걸 처음으로 이거 만든 사람이 있어요. 분양 신청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는 걸 처음 만든 사가 362가 처음으로 만들어요. 362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요. 처음으로. 분양 신청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앞으로 공사를 해나갈 테니까 내가 분양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하고 내 권한을 주세요 하고 건물 나중에 지어지면 이거 주세요 하고 분양 신청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처음 한 자가 362. 그래서 기간이 30일부터 분양 신청 기간이 60일 이내 해야 되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플러스 20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62 기억하세요. 분양 신청은 누구다? 362. 그럼 그렇게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럼 분양 신청을 하면 시행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분양 신청 받은 거 가지고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 뭐냐면 분양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토지 등 소유자를 가지고 실제 건물로 지으면 여기 누구 들어가고 여기 몇 명, 이 신청한 사람을 여기로 배치하고 이런 것들 계획 짜는 게 아주 균등하게 짜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관리 처분 계획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 처분 계획이 뭐냐면 분양 계획을 가지고 분양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분양 처리. 그럼 관리 처분 계획 한번 볼게요. 관리 처분 계획이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업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의 권리를 정비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와 변환하여 배분하는 관리 계획입니다. 배분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사업 시행자에 귀속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처분 계획을 합쳐서 우리 뭐라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사업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비사업 시행을 이렇게 돼 있는 부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를 배부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이 이렇게 지으면 너 이거 여기 있었지? 그러면 이쪽 새로 건물 지어지면 여기에 분양해 주겠다는 관리 처분을 하는 계획을 얘기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후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배분해 주는 것을 관리 처분 계획이다. 그 얘기예요. 분양 신청을 한 자에 한해서 됐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관리 처분 계획을 짠 것을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죠. 또 인가 받아야 거기따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 그래서 인가를 받는데 그 인가도 당연히 누구한테? 그렇죠. 맨 밑에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라면 누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또 뭐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공사에 착수하게 되고 공사 착수하면 이제 뭐 하죠?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럼 공사 완료되면 뭐 해야 돼요? 준공인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흐름이, 전체 절차 흐름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정비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227페이지에 쭉 나오는 거고, 공사 착수가 되고 공사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게 되고 소유권 이전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중 하나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돼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22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이론 시간에는 어차피 뼈대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뼈대 잡는 개념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사항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어디가 돼요?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라인 부분. 처음에 도시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짜는 수립권자입니다. 그 수립권자를 짤 때 군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작은 도시는 포함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저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한다고요? 그렇죠.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거.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는 당연히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기본계획 수립권자예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기억나시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여기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주로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여기서 수립권자에서 시장은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왜냐? 지정할 때 시장은 대도시 시장과 일반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정을 하는 거고, 직접 뭐죠? 지정하는 거, 확정하는 거죠. 확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시는 뭐죠? 도지사가 승인받아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항상 얘기하지만 수립을 하고 확정이나 승인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 해서 의협심, 협의하고 심의해라. 협의 후 심의하는 거. 이 과정을 거칩니다. 협의는 옆에 친구들. 그렇죠? 친구들,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뭐죠?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 그러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정하는 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권자 중에서 특별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또 뭐죠? 시중에서는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은 대도시시장과 일반시장이 있는데 대도시시장까지 묶어서 직접 확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일반시장은 여기 나오죠. 그 다음 시장.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그 위에 있는,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이거 똑같아요. 승인하려면 의협심, 협의하고 심의한다는 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경미한 사항에 변경을 하는 경우일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경미한 사항은 뭐냐? 그건 기본 과정 가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정권자는 특별시장이죠. 그리고 광역시장이고,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이고, 특별자치도지사고, 그리고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 있죠. 군수가 뭐 하면 입안을 하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뭐 하면 입안하면 자기가 직접 뭐 한다? 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시장 군수할 때 군수는 도 밑에 있는 군수를 얘기하는 거지 광역시 군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광역시 군수는 제외한다는 거. 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도 해당돼요. 할 수 있다는 거.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우리 구역을 정했는데 그 들어오는 진입로 있죠. 진입로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입구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얼마? 분양 신청 누가 했어요? 362가 한다고. 그렇죠?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되고 다만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암기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내용 6주차 내용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비법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뭐 하냐면 건축법하고 그 다음 주에는 주택법하고 농지법하고 끝나는 겁니다. 체계를 잡는 부분. 자, 보죠.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이거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분리해서 보셔야 돼. 도로는 어디? 그렇죠. 정비기반시설. 상하수도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에 구판장 공동이용시설. 그렇죠? 그 다음에 공항 필요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에 광장 기반시설이죠. 그 다음 세탁장 알아서 가네요. 네. 화장실 공동이용시설. 학교 둘 다 포함 안 되죠. 그 다음 수도. 자, 조심하세요. 수도. 상하수도는 공급하는 거니까 기반시설이지만 수도는 우리가 바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니까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타가소 공동이용시설. 그 다음 공동구 공급하는 거잖아요.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 녹지 기반시설이죠. 그 다음 하천 기반시설이죠. 공공공지 기반시설이죠. 어린이집 그렇죠. 공동이용시설. 소방용수시설 이것도 기반시설이죠. 그 다음 비상대피시설도 마찬가지죠. 정비기반시설. 그리고 가스공급시설도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에 경로당은 이용하는 시설이죠. 이용시설. 그 다음에 놀이터 이용시설이죠. 마을회관도 이용시설이죠. 지역난방시설 공급하는 거니까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은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원. 저 유치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공동 이용하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거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도입니다. 절차도. 제일 먼저 기본방침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방침을 딱 정합니다. 나가고자 할 방향 이런 것들. 그리고 난 뒤에 정비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누구였죠? 수립권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두 번째 서열인데 작은 도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디는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되는데 시장이 있는데 시장은 대도시시장과 일반시장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군수 아니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수립을 하면 확정이나 뭐 하게 돼요? 승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까지는 자기가 직접 뭐 한다? 확정합니다. 그런데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바로 확정하기 힘들어요. 그럼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계획은
우리가 몇 년 단위로 짜죠? 강산이 변하죠.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경우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기준이나 그 다음 작성 기준이나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해요? 당연히 국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계획을 짰으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이제 뭐하죠? 세부적인 안이니까 안을 올리는 거죠.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딱 해서 우리 지역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하고 우리 지역 정해주세요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권자한테 지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입안권자가 누구냐면 입안권자는 맨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서열, 말 그대로 세 번째 서열, 그 관할 지역 부분에 관해서 맨 밑에 기초 있죠. 그 세 번째 서열에서 뭘 짠다? 안을 짜는 겁니다. 우리 지역 정해주세요 하고. 그럼 이 안에서 뭘 하죠?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비를 할 때 그 정비하는 누가 돼요? 인가를 받게 된 인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시행자를 정해주면 사업시행자는 그 인가권자들한테 밑에 있는 세 번째 서열한테 뭐죠?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 지역에 뭐라니까 정비를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은 첫 번째 입안권자는 누구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맨 밑에, 그리고 시장군수, 이건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 등, 저 구청장하고 군수도 있다고요. 되나? 이걸 총 합쳐서 우리는 시장군수 등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장군수 등은 바로 누구다?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일컬어서 시장군수 등이란다고요. 그럼 이건 이제 우리 지역 부분에 정비를 해주세요 하고 안을, 정비계획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딱 살펴보고 그래, 좋아, 이 정도면 하면 됐어, 오케이, 내가 정비구역 정해줄게. 정해줄 때 누구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체 입안을 하면 그걸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뭘 하게 돼요? 바로 확정을 하게 되는 지정을 합니다. 직접 지정을 하게 돼요. 지정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하고 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 있죠. 그 구청장이나 군수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뭘 짤 수 없어요?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안은 짜서 올렸지만. 그럼 그 위에 있는 누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지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서열에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정비계획을 해요. 그럼 먼저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이렇게 나는 이쪽 구역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시행 계획서를 딱 짜가지고 그 관할구역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고, 누구는 시장 군수인 인가권자는 인가를 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 그럼 이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뭔가가 사업이 진행해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하는 시행자한테 우리 원래 내가 이 토지 소유자니까 이 소유자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분양했을 때 분양자한테 해주세요 하고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그러면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있겠죠. 마음대로 두고 할 수 없잖아요. 그 기간이 분양 신청하는 기간은 누가 분양 신청을 했다? 362. 30하고 60하고 추가로 20일. 그래서 보시면 30일 이상 60일 이내 추가로 한 차례에 대해서 20일 더 연장해 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그 분양 신청한 걸 쫙 정리해 가지고 뭐 하게 돼요? 이 땅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쪽 건물 지어지면 이쪽으로 분배해서 나가고, 이쪽 땅에 있는 소유자는 이쪽으로 또 분양해서 나가면 되고, 이런 뭐죠? 처분, 관리에 대해서 처분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관리 처분 계획, 분양 계획을 세운다 그 얘기예요. 분양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을 세우면 그걸 다시 뭐 하죠? 다시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관할구역 세 번째 라인 있죠. 시장 군수 등한테 우리가 또
관리 처분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고 인가 고시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죠?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공사 착수돼요. 이걸 맞춰서. 그럼 공사 착수되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겠죠. 그럼 공사 완료되면 이제 준공 인가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다음 날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전체적인 뭐가 된다?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가 된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했던 정비법에 대해서 나오는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 기본과정 가면 여기 하나씩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이때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한다는 정도만 개념을 잡아서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한 장을 가지고. 이 한 장 가지고 이제 살을 붙이는 거니까 앞으로. 무사히세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처음부터 한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한 번 해놓고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적어도 뭐죠? 몇 번은 반복해서 보고 난 뒤에 내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린 천재가 아니에요. 처음에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했으면 그걸로 족하는 겁니다. 그걸로 퍼펙트 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된다? 반복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죠?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I can do it. 아시겠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시간 동안 여러분 듣는다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지난주 거하고 오늘 한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오늘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3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혼자서 또 수업하려고 하니까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힘내야죠. 힘내서 또 해야죠. 그렇죠? 힘내서 꼭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코로나의 백신은 마스크지만 공법의 백신은 누구다? 오시훈 공법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